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미국의 로라 스택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일에 몰입하는 10가지 습관. 어, 우리 시간 많이 아끼고 싶잖아요. 많이 바쁘고 늘 일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쉬지 못하고 언제 쉬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요. 집에만 있어서 참 바쁩니다. 저 생산성 있게 만드는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주부여도 되게 바빠요. 그죠? 전 주부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직장과 집에서 일의 성과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10가지의 주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좀 더 많이 쉴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리하기에 앞서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를 때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삽니다. 저는 평화, 부, 행복, 즐거움, 사랑, 가족, 진실, 건강. 너무 많네요. 이 안에 한 20가지 이상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6가지 정도만 고르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나머지는 이제 제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저자분은요, 되게 유명한 강사이자 생산성 향상 전문 컨설턴트 대표입니다.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나는 강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기업 경영에 관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했습니다. 스피치, 드라마, 마케팅,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조직 관리 등의 수업을 들었고요. 고등학교는 1년 일찍 졸업하고 22살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트레이너가 되어 실질적인 경험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을 했기 때문에 꿈을 실현할 수 있었대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했는지 이런 표가 들어있어요. 이 표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카테고리를 나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년, 5년 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다. 어떤 수입을 가질 것이다. 무슨 취미를 할 것이다. 친구는 어떻게 할 거고, 가족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집에 거주를 할 것이다. 어떤 차를 살 거야. 어디 여행을 갈 거야. 뭐를 소유하고 싶어.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싶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들을 1년, 5년 내에 목표를 쭉 적어보고요. 그 뒤에는 5년, 25년 내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적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복사해서 2주간 가지고 다니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해보면 좋겠죠.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하기 바란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전 애기 완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에 가면 내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지? 그때는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미래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를 그리고 목표를 세우지만 작심삼일만 하고 그냥 안 하고 맙니다. 자, 그 이유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좋은 책을 100권 읽겠다라는 목표는요, 좋은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몇 권이나 읽을지, 하루에 몇 페이지나 읽을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것들을 명확하게 숫자, 퍼센트, 날짜로 수치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배운다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일주일에 5시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배운다. 이게 명확하대요. 살을 빼겠다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1kg을 빼겠다. 이것도 명확합니다. 운동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전 6시에 30분씩 걷기를 하겠다. 이렇게 시간과 날짜 명확하게 하면 좋겠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도요. 저도 그래요. 이런 명확한 숫자가 없으면 정말 작심삼일에 그칩니다. 영상을 언제 업로드하지? 라이브는 언제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정해야지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안 정하면 안 합니다. 게을러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월수금을 할까? 주말에 할까? 막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초반에는 좀 내가 이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지 훈련이 되겠다라고 해서 업로드 밤 10시, 라이브 밤 11시
이렇게 그냥 정했어요. 그래야 저는 라이브도 하게 되고 업로드도 하게 돼요. 만약 저에게 그런 시간에 대한 목표가 없었다면 저는 맨날 안 하게 됩니다. 네. 자, 어떤 목표 플랜을 짤 때는요, 각 과정을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적는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진짜 목표 정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마칠 거야 라고 합니다. 자, 목적의 견본. 이 책에 나와 있는 견본을 한번 읽어볼게요. 2004년 6월까지, 되게 오래된 책이네요. 매해 연봉 7,500달러가 인상되는 유능한 엔지니어가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면 새 트럭을 산다. 매해 연봉이 인상되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실천을 적었어요. 첫 번째는 이력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력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협회에 가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협회를 여러 개가 있어요. 인적자원관리협회는 4월 12일 날 가입을 한다. 상공회의소는 4월 22일, 산업관리협회는 3월 29일 이렇게 적어놔요. 시작하는 날짜. 직업 소개하는 은행을 체크한다. 4월 1일 날 시작 체크한다. 구인 광고를 살펴본다. 매일이라고 적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한다. 매일이라고 적었어요. 어떤 자격 프로그램을 완수한다. 그래서 3월 15일에 시작해서 6월 2일 날 끝난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또 우선순위를 앞에다가 달아놨어요. 자, 이렇게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서 뭘 할 건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면 내가 꿈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종이에다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적지 않으면 사실 내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실력이 쌓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자신과의 약속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집안일로, 회사 일로, 혹은 뭐 어떤 일들로 너무나 바쁘죠. 근데 우리는 나와의 약속은 잘 지키지 않고 남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에어로빅을 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달력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두라고 해요. 예를 들면 4월 30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에어로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나 약속 있어. 그 약속은 누구와 약속이에요? 나와의 약속이죠. 목욕탕 거울, 자동차, 계기판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계획표를 붙여놓고 수시로 상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계획표를 잘 보이는 곳에 놔야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항상 계획표를 잘 붙여놨어요. 남들이 보기에 좀 창피한 계획표는 저기 문짝 있죠. 문짝 뒤에다 붙이면 제일 좋습니다. 문 열면 이제 아무도 못 보고 나만 볼 수 있게요. 다이어리 같은 데도 많이 써놨죠. 자, 우리가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쓸 때 주의사항이 있대요. 직장일과 가정사를 한 곳에 적는다라고 해요. 그래야지 겹치지 않대, 스케줄이. 바깥의 일과 집안일이 겹치지 않도록 언제나 들고 다녀라 라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여러분 썼는데 놓고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내가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요.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20대 80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공평하게 나눠줘도요. 전체 부가 20%에게 쏠린다는 거죠. 부의 80%가. 제가 근로자가 하는 일 가운데 20%가 80%의 성과를 낸다. 전체 상품 중 20%의 상품이 80%의 매출을 차지한다. 전체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 갖고 있는 옷 가운데 20%만으로 80%를 입는다. 우리가 맨날 입는 옷만 입고 맨날 하는 목걸이만 하고 그런 거죠. 자, 결국에는요.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일은 2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파레토 법칙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시급한 일만 한대요. 급한 일. 자,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정말 급한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있는 2가지의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요, 밥도 최소한으로 하고요. 청소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물론 이거 남편이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 받는 일도 거의 안 하고요. 가급적이면 일은 이메일로 처리를 하고 제가 꼭
피드백 해야 되는 이메일이 아니면 직원이 이제 다 하고요. 그리고 뭐를 할까? 학부모 모임 같은 거 안 하고 개 모임, 동창 모임 그런 거 없고요. 취미 생활도 없어요. 예, 취미는 유튜브입니다. 책 읽기 유튜브. 뭐 동호회 취미, 뭐 운동, 뭐 헬스 이런 거 안 가요. 병원 다니는데도 없죠. 병원 안 간 지는 오래됐어요. 작년에 건강검진 한 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쓰니까 나머지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요.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일의 순서가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을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사람은 불면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내일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일이 없어진다고 해요. 저는 심지어는 내일 점심에 뭐 먹어야지 이런 것도 막 적어놓습니다. 자, 우리는 백업 플랜을 마련하라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백업 플랜이 뭐냐면 어떤 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음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랜 A가 무산됐을 때 대체할 플랜 B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나 데이터가 몽땅 날아간 사람은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백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고 해요. 그럼 일을 2번 하는 일이 망가지겠죠. 일을 2번 하지 않겠죠. 그죠? 저거를 잘만 이제 세팅해 놓으면은 요게 망가져도 백업을 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yes나 no로 간단하게 대답하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을 자꾸 누가 카톡으로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자, 상사나 동료들이 나한테 자꾸 이제 뭐를 물어보고 할 때도 이렇게 해요. 그런 문제들을 모아두었다가 하루에 한 번만 몰아서 이야기를 해줘라고.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세요. 언제? 여러 번 말고 하루에 한 번만. 시간을 정하세요. 퇴근하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는요. 숨어 있을 곳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초고를 마무리해야 할 때였다. 나는 내 사무실에서 이 일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3일 동안 친구의 집에 피신해 있었다. 그쵸. 우리가 집에 애도 있고, 막 배우자도 있고, 막 전화도 오고 하니까 정말 어떤 거에 집중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오래 걸려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일에 집중하고 싶으면 빈 회의실이나 휴가 중인 동료의 방을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도 사무실에 가서 새벽 2시까지 혼자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애들 재우고 밤새 글을 썼고요. 그리고 아침 7시, 8시까지 글을 쓰고 이제 애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어젯밤에 밤 샜어 얘기하고 엄마는 지금부터 잘 거니까 니네들끼리 학교 갔다 와 이렇게 하고 애들 다 아침에 흔들어 깨운 다음에 그때 이제 그렇게 첫째, 둘째 초등학생 이제 막내는 유치원생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막 흔들어 깨우고 저는 잤어요. 그렇게 자고 아침 8시 이렇게 잠드니까 오후 2시, 3시 그러니까 애들이 올 때까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힘들었어요. 시간만 계속 가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노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직장에서도 내가 굳이 해야 될 일 아닌데 하나 더 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나 힘든데 하나 더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하래요. 이렇게 말하래요. 12시까지 이메일을 보내주게. 그리고 나서 3시에 전화로 이야기하세. 그래서 관련된 그런 업무처라든가 우리 같이 일하는 협력처에다가도 몇 시까지 이메일을 주시고요. 몇 시에 전화로 그때부터 다시 얘기합시다. 그 전에 제가 다른 일로 바빠요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질질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을처럼 너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나? 누가 저한테 막 전화 통화하세요. 그럼 지금 전화 받기 곤란한데 제가 이따가 저녁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 스케줄이 막 있으니까. 내 앞에 중요한 분을 두고 제가 막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화 잘 안 받고 다 저는 모음으로 해놔요.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뭐 누구 미팅이 있거나 집중하거나 잠자거나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가장 저는 좀 이게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카톡도 당연히 무음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래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유 그래요 기다려줄게요. 아유 그래요 저녁에 통화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하면서까지 당신을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전화 와서 바쁘니 지금 통화 가능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1분만 통화 가능해? 라고. 그래서 1분만 이렇게 잠깐 하고 그러면 좋죠. 자, 우리는요, 과중한 업무를 맡거나 가정에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남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법을 써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일할 수 없지만 목요일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면 다음 주에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누가 뭘 또 시킨다. 그럼 얘기하세요. 난 지금 못하고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퇴근 시간 지나도 일하게 되고요. 집에 업무를 가져오게 되고 지금 이제 당분간 연휴가 있는데 이 연휴 때도 업무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거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요. 단순하게 살면 좋다고 해요. 단순한 게 무엇인지 원칙과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를 치운다 라고 해요. 쓰레기를 치워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요. 정리를 해라 라고 해요. 두 번째는 빚을 청산해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선물을 삽니다. 제가 미국인이랑 같이 살아봤잖아요. 미국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생일 선물, 무슨 선물 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비싼 선물을 사고요, 카드로 결제를 하고 할부금을 갚느라 몇 달 동안 허덕인다고 해요. 돈을 쓰고 돈을 버느라 시간을 또 쓰고 쉬지 못합니다. 자, 어느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투잡을 뛰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좋겠죠. 절약은 사실은 돈을 버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맞벌이를 하는데요. 돈을 많이 쓰면 쉬지 못하고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근데 외벌이 수입으로 저축하면서 잘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은 그냥 가정주부로서, 물론 가정주부도 바쁘지만 그렇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뭘 부탁하거나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다 해주면요 계속 부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안한데 나 지금 아주 바쁘거든. 무슨 약속이 있어서 지금 바로 뛰어가야 돼.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을 쓴 저자분은요. 나는 물건 버리는데 선수다.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가차없이 구호단체에 넘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이런 데 넘길 수가 있죠. 어제 제가 리뷰한 책도 운이 좋아지게 하는 법에 청소,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확보했어요. 그럼 중요한 일, 중요한 문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시스템을 마련하라라고 합니다. 폴더를요, 43개를 구해보래요. 한 달이 31일이니까 일단은 1, 2, 3, 4, 5, 6, 7, 8에서 30일까지 이제 날짜를 쓰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폴더를 만들래요. 그럼 31개 더하기 12개는 총 43개입니다. 43개 폴더가 쫙 되겠죠. 폴더를 만들어서요. 그거를 이제 바로 손에 닿는 곳에 두고요. 순서대로 정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처리해야 되는 서류, 무슨 공과금을 내야 된다거나 뭘 신고해야 된다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지참해야 되는 문건 같은 거. 자, 지금 4월 달이에요. 만약에 6월 3일에 어떤 회의가 있다. 그러면 그 서류에다가 6월 3일에 어떤 회의 하고서 6월 달 폴더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7월에 내가 여행을 간다. 비행기 티켓을 출력을 했죠. 그 다음에 7월 달 폴더에 쏙 넣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4월 30일이죠. 그럼 이제 1, 2, 3, 4는 5월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5월 20일에 회의가 있다. 이거는 20일 그 날짜에 있는 거기다 쏙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혹은 그 전날에 내일은 어떤 일이 미션이 있지? 이거 이날 해야지. 부동산 잔금이 있다. 계약이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그 날짜에 잊어버리지 않겠죠. 종이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티클러 파일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잊지 않고 파일을 들춰보기만 하면 된대요. 우리 가끔 뭐 막 놨다가 잃어버리고 어디 갔지? 막 이러고 그거 7월달 거 어딨지? 6월달 거 어딨지? 이렇게 찾느라고 시간 걸릴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방법입니다. 자, 또 꿀팁. 차단한다라고 해요. 차단한다. 무엇을 차단할까요? 이상한 정보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해요. 필요 없거나 읽을 시간도 없는 메모, 편지, 카탈로그, 잡지, 이메일 등을 차단한다. 저는요, 카카오톡이나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빼앗는다. 그러면 바로 차단을 해버려요. 막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읽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차단을 합니다. 전화로도 무슨 대출 상담, 무슨 OK 캐시백으로 뭐 좀 구입하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차단해버려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저는 딱 차단을 해버려요. 자, 우리가 물건이라든가 어떤 보관하고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요.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지? 라는 질문에 타당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읽고 있는 책들도 많이 대부분 버립니다. 자, 어떤 아이템을 읽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서류를 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바로 주래요. 자, 시작했으면 끝을 내라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하라. 이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요. 이거 필요한데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사세요. 냉장고에 이 재료가 있네. 나중에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먹으세요. 빨리 요리를 해서. 서류함을 날마다 비우도록 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아이템을 처리할 필요는 없다. 정리하기만 하면 된다. 수두룩하게 쌓인 서류들을 지금 정리하고 그렇게 텅텅 비어있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요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집중력을 가지고 또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 많이 쉬고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